Jisung, welcome to Swansea. How excited are you to be here? 제가 드디어 이제 여기에 와서 지난 시즌 스토크시티 올해의 선수상에 빛나는 배준호의 등번호가 10번으로 변경되었습니다. 클럽은 팀 내 최대 기대주이자 현재의 전력에게 공미 입장에서 가장 아름다운 숫자를 선사하며 존중을 표시했습니다. 공교롭게도 엄지성 또한 스완지시티의 입단과 동시에 10번 유니폼의 주인공이 되었습니다. 한국은 챔피언십에서 2명의 10번을 보유하게 되었습니다. 뜨거운 유망주 프리시즌의 절정은 로마로의 희위고와 함께 성사 직전에 있습니다. 양민혁의 토트넘행이 임박했습니다. 새로운 스타가 등장하면 한국 언론은 자연스럽게 손흥민의 이름을 함께 거론하곤 합니다. 양민혁과 동마이대의 손흥민은 어디서 무엇을 하고 있었으며 현재가 오랜만에 찾아온 유망주 전성시대인 이유는 무엇일까요? 한국 축구 유망주 열풍을 이끈 주인공 중 하나는 김우홍이었습니다. 2002 4강의 영광을 맛본 지 7년이 지난 시점 무려 레알 마드리드 유소년팀 유니폼을 입으며 한국 팬들에게 상상도 할 수 없던 만화책으로 내기에도 비현실적인 뉴스를 쏘아 올렸습니다. 레알 마드리드 유소년팀 역사상 첫 아시아인 선수였고 일단 팬들에겐 한국 선수가 레알의 유니폼을 입은 사진을 보게 된 자체가 그저 신세계였습니다. 정확히 1년 뒤 만화 같은 뉴스는 다시 한번 축구 팬들의 심금을 울립니다. 한국 유소년계의 오랜 스타였던 백승호가 바르셀로나 축구 역사를 통틀어 그런 시대는 처음이었습니다. 당시 팬들은 레알이나 바르샤 유스팀에서 성장하여 성인 무대에 입성한 메시, 샤비 이니에스타, 카시야스, 라울 등의 경력을 자연스럽게 떠올렸고 레알과 바르샤의 유소년, 경기 소식을 밤새 찾아보는 한 번도 살아보지 못한 인생을 비로소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그때도 유튜브가 활성화되어 있었다면 매일 가짜뉴스가 100개는 쏟아졌을 시기였습니다. 하지만 태풍은 그게 끝이 아니었습니다. 또다시 1년 뒤 역시 유소년계의 슈퍼스타였던 이승우, 장결희는 바르샤, KBS 슛돌이를 통해 안방 스타였던 이강인은 발렌시아 유소년팀에 입단하며 기대감은 천정을 뚫고 터져버렸습니다. 팬들은 그들 모두가 성장한 미래의 월드컵 우승이란 초월적인 꿈을 꾸기 시작했고 누구도 레알 바르샤 유소년을 품었던 시대를 그간 경험해보지 못했기에 가능한 최대치의 미래를 그리기 시작했습니다. 특히 당시 기대감의 근원은 축구를 좋아하는 많은 팬들은 대동초 백승호, 이승우의 이름을 오래전부터 알고 있었습니다. 슛돌이 이강인은 축구를 보지 않는 사람들에게까지 이름이 알려져 있었습니다. 한국 최고의 유소년이 세계에선 어느 레벨인지 전혀 감이 안 오던 팬들 입장에선 대동초 에이스는 바르샤 유소년팀을 갈 수 있다는 새로운 사실을 인지한 사건이었습니다. 하지만 몇 년의 시간이 지나고 바르샤 군단의 출전 금지 뉴스는 말 그대로 날벼락이었습니다. 무려 3년간 금지였습니다. 유소년 시기의 3년은 성인과는 비교가 안 되는 성장의 열매이고 특히 실전 경험은 훈련으론 절대 채울 수 없는 부분입니다. 지금도 바르샤 군단의 출전 금지가 없었다면 성인팀 레벨의 선수가 되었을 것이란 긍정파, 정상적으로 성장했더라도 바르샤 일구는 다른 세상의 이야기라는 부정파가 있지만 만약의 이야기는 정답이 없고 누구도 알 수 없습니다. 다시 시간을 돌려 백승호가 바르샤 유소년팀에 입단했던 시점 화려한 스토리는 독일에서도 꿈틀대고 있었습니다. 함부르크와 킬른의 분데스리가 경기가 있었고 전광판에는 이후 오래도록 회자될 이름이 선명하게 새겨져 있었습니다. 손흥민입니다. 설마 하며 새벽에 깨어있던 팬들에게 영원히 잊을 수 없는 2010년 10월의 기억입니다. 그는 데뷔 전 데뷔골을 터뜨리며 한국 유망주 사상 최고의 출발을 알렸습니다. 이미 프리시즌에 폭발했던 손흥민이었지만 부상으로 데뷔가 몇 개월이나 연기된 시점이었고 그의 나이를 고려하면 데뷔골은 10월이 아니라 다음 해를 예상했던 팬들이었습니다. 하지만 손흥민은 데뷔를 기다려준 팬들에게 득점만큼은 광속으로 선물했습니다. 결과적으로 한국 팬들에게 2010년대의 기억은 분명한 사실을 인지시켰습니다. 유소년 시절에 어느 클럽에 소속되든 얼마나 많은 득점을 터뜨리든 미래는 예측 불가라는 사실과 10대의 나이에 유소년팀이 아니라 성인팀에 데뷔한 선수들이 비교적 가능성이 크다는 단순한 사실입니다. 정확히 유럽 축구 팬들이 유소년, 유망주들을 대하는 시선과 같은 포인트입니다. 그렇게 2024년에 도달했습니다. 긍정적인 소식은 가장 빛나는 유망주들이 성인팀과 계약하기 시작했고 10번 유니폼만 주장의 양민혁은 토트넘과 연결되고 있습니다. 제2의 손흥민을 꿈꾸는 분들에게 다소 어두운 소식이 있다면 엄지성은 손흥민이 데뷔골을 터뜨린 시점보다 4살이 더 많고 배준호는 3살이 더 많습니다. 그때의 손흥민과 지금의 양민혁은 동갑입니다. 양민혁이 강원에서 득점하고 있을 때 손흥민은 반니와 프리시즌 득점 선두를 다투고 있었습니다.
손흥민의 출발이 얼마나 비현실적이었는지 새삼 알 수 있고, 손흥민 커리어를 꿈꾸기 위해선 3명 모두 천천히가 아니라 즉시 빅리그에서 활약해야 한다는 무거운 숙제가 주어집니다. 제2의 손흥민이든 제2의 포든이든 어린 선수가 가능한 큰 꿈을 꾸는 것은 당연합니다. 그들은 모두 경쟁 종목에 인생을 바치는 승부사들이기 때문입니다. 시작부터 득점왕이나 어시스트왕이 아니라 2위를 최대의 목표로 삼는 유망주는 없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하지만 팬들의 입장에서는 조금의 여유가 필요합니다. 그들 모두가 손흥민처럼 득점왕을 차지하거나 데브라이너처럼 어시스트왕이 되길 바란다면 이는 지나친 프레셔가 될 수 있습니다. 여기에 관해서는 캡틴 손흥민이 말합니다. 자, 저한테는 지성이 형과 같이 공을 찰 수 있었다는 것만으로도 저한테는 진짜 도움이 엄청 많이 됐던 것 같아요. 이 기억이 아직도 남는데 정말 덜덜덜덜 떨면서 막 경기를 했던 것 같아요. 그 상황 속에서 앞으로 대한민국 축구를 이끌어갈 이제 어린 친구들이 대표팀의 자리를 신중하게 느낄 수 있는 기회들을 좀 많이 만들어주고 싶어요. 좋은 조언들, 또 제가 했던 경험들을 토대로 선수들한테 많이 얘기해 주려고 하고 있고, 항상 어린 친구들이 많은 서포트라이트를 받다 보면 조금 좋지 않은 상황들로 만들어지는 걸 현실적으로 조금 많이 봐서 이게 굳이 한국에서만 뿐만 아니라 유럽에서도 그렇고 잘 컨트롤 해줬으면 좋겠다라는 부분인데, 저희가 모두 같은 한 편이잖아요. 대한민국 축구가 정말 잘 했으면 좋겠고 밝은 미래를 기대하는데, 대표팀 경기에서 덜덜 떨었다는 말이 신기한 이유는 그는 프로 데뷔골을 골키퍼를 제치고 장렬했던 역사적인 강심장이기 때문입니다. 축구 선수에게 대표팀이란 어떤 의미인지 알 수 있고, 덜덜 떨 때 박지성의 존재가 줬던 위안 또한 생생히 전달했습니다. 그는 대표팀의 후배들이 최대한 편하게 축구할 수 있는 환경을 주고 싶어 했고, 경험자로서 무엇이 유망주들의 성장에 도움이 되는지 온몸으로 경험하고 자란 사람입니다. 백승호는 한국 축구의 왕자로 자랐고, 대동초 시절부터 동나이대를 폭격했던 레벨이 다른 선수였습니다. 바르샤의 유니폼을 벗은 그가 대표팀 유니폼을 입고 차지한 첫 금메달에서 오열한 모습은 많은 팬들을 놀라게 했습니다. 그의 손에는 태극기가 꼭 쥐어져 있었습니다. 그 또한 유망주 시절 상대에게 전혀 기죽지 않던 강심장이었고, 눈물과는 어울리지 않는 천재의 길을 걸었던 선수였습니다. 그리고 기대만큼의 악플을 동시에 받아왔습니다. 바르샤에서 이탈한 무렵에는 조롱까지 쏟아졌습니다. 이승우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언론의 폭발적인 관심, 그리고 이어진 팬들의 시선은 분명 양날의 검이었습니다. 백승호는 경기 전 제가 어떻게 해야 만족하실지 모르겠다는 발언을 하기도 했습니다. 사실 그의 바르샤 성인팀 데뷔를 꿈꿨던 사람들 중 일부 변질된 사람들을 그가 만족시키는 방법은 없을지도 모릅니다. 발롱도르를 수상하거나 바르셀로나 1군에 데뷔하지 않는 이상 만족이란 없는 사람들도 충분히 있기 때문입니다. 무려 EPL 득점왕을 차지하고도 여전히 손흥민을 향한 악플은 남아있습니다. 결국 건전한 응원이 무엇인지에 대한 질문이 남게 됩니다. 나아가 한 선수 이전에 불과 10대, 20대 젊은이들의 정신건강이 축구에서의 성장에 주는 영향 또한 다시 한번 생각하게 합니다. 한국 애국가 나온다는 소리 듣고 이제 중국 쪽에서 야유가 나왔는데, 그런 부분에서부터 저희가 좀 이악 물고 진짜 지고 싶지 않은 마음이 더 컸던 것 같고. 스페인에서 오래 생활한 백승호였지만 그 또한 우리가 기억하는 태극 전사의 일원이 되었고, 중국 5만 관중의 야유에 이를 악물었습니다. 그런 선수가 한국어로 악플을 읽는 감정은 누구나 알 수 있습니다. 거품, 경기가 끝나고 보도된 기사에 그렇게 쓰여 있었다. 선생님들이 뛰라는 대로 뛰었을 뿐인데 내가 왜 거품일까? 나는 지금 막 축구를 배우는 학생인데? 거품이란 두 글자는 어린 마음에 정말 큰 상처를 줬다. 소년에게 언론은 무서운 존재였습니다. 나와 관련된 기사가 많아질수록 내 마음은 미디어와 점점 멀어졌다. 말을 아예 하지 않으면 기사가 나오지 않겠구나. 이런 생각이 들어 인터뷰를 꺼렸다. 하지만 현실에서는 인터뷰 요청이 점점 늘어났다. 우리 가족은 최대한 조용히 지내자고 했다. 그냥 내가 좋아하는 축구만 하면서 조용히 지내고 싶었다. 나는 여전히 축구를 배우는 10대 청소년이었을 뿐이다. 손흥민이 어린 선수들을 위해 언론에게 당부했던 말들의 이유를 이해할 수 있습니다. 마음이란 단순하게 정의할 수 없습니다. 바르셀로나에 왔다는 이유만으로 나는 꼭 성공해야 하는 아이처럼 되어버렸다. 세상이 생각하는 성공 기준은 나중에 내가 캄프누에서 뛰어야 하고, 그렇지 못하면 망한 거라는 식이었다. 거품이란 소리를 듣고 인터넷에서 계속 욕을 먹었다. 나는 아직 시작도 하지 않았는데 나중에 보니까 내가 거의 망한 선수처럼 되어 있었다. 백승호의 고백은 시사점이 분명합니다.
몇 달 전 배준호가 스토크 의뢰의 선수상을 수상했다는 소식을 영상으로 만들자 고작 챔피언십 레벨 아니냐고 조롱하던 댓글이 기억납니다. 이승우가 K리그 득점 1위에 올랐다는 영상을 올리자 발롱도르 인터뷰로 조롱하는 댓글이 달렸습니다. 선수들은 평생 그런 종류의 댓글을 읽으며 자라고 있습니다. 어렸을 때는 생각이 정말 많았다. 훈련이란 책이 기억난다. 운동 기술보다 결국 멘털리티, 이미지 트레이닝이 중요하다는 내용이었다. 지금 생각해보면 참 쓸데없는 걱정을 많이 했구나 싶다. 축구와 심리는 완전하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유년 시절부터 백승호에겐 축구장 밖의 싸움이 더 거대했습니다. 나는 항상 평가받으면서 살았다.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사람들로부터 내 인생을 평가받는 기분은 마냥 즐거울 수 없다. 그래서 내 성공 여부는 내가 결정하고 싶었다. 내 성공을 결정하는 가장 큰 기준은 행복이다. 스페인에서부터 내가 축구를 하든 뭘 하든 행복하기만 하면 되니까 그 길을 찾자고 결심했다. 행복 축구. 놀라울 정도로 손흥민과 같은 언어입니다. 두 사람은 완전히 다른 성격을 가지고 있지만 같은 스트레스 그리고 같은 목표를 지향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지금 축구 선수를 꿈꾸는 10대 선수들에겐 너무 걱정하지 말고 축구를 즐겨라라는 말을 해주고 싶다. 그런 친구들을 바라보는 언론과 팬 여러분께선 조금만 여유있게 지켜봐 주셨으면 한다. 유망주라고 해봤자 어린 학생들이다. 그 나이에는 작은 말도 큰 상처가 될 수 있다. 나는 어느 자리에서도 내가 나서서 먼저 말을 하지 않는다. 10대를 그렇게 보내면서 나도 모르게 그런 성격으로 변했다. 후배들은 그런 일을 겪지 않으면 좋겠다. 만약 타임머신을 타고 10대 백승호에게 돌아갈 수 있다면 내가 해주고 싶은 말은 간단하다. 그냥 너 하고 싶은 거 하면서 살아라. 신경 쓸 거 없다. 그냥 축구만 재미있게 해라. 역시 손흥민이 언론에 당부했던 말과 일치합니다. 엄지성, 배준호, 양민형 모두 좋은 출발을 했고 그들은 축구장 안과 방 모두에서 사투가 시작되었습니다. 그들이 재밌게 축구할 수 있는 환경이란 무엇일까? 건전한 응원은 무엇일까? 진짜 강한 한국 축구를 기대한다면 이제는 더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가져야 할 주제일지도 모릅니다. 한 명의 성공은 가끔은 발생하지만 동시다발적인 성공은 환경의 존재 없이는 어렵습니다.